안녕하세요. 전소정입니다.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화가 난 사람들, 화난 사람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상담 심리학과 교수이자 상담사이기 때문에 유독 저만 느끼는 감정일까요? 실제로 요즘 뉴스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접하게 되는 정말 안타깝고 슬픈 소식들 중에서 화를 조절하기 힘들어, 화를 통제하기 힘들어서 심하게는 폭력으로 일어나고 가장 최악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지럽고 혼란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안정감을 주고 편안하게 줄 수 있는 호흡을 찾지 못하면, 삶의 방향성과 목표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면 어느덧 우리는 균형을 깨어져 버려서 마음이 건조해지고 강팍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소한 자극과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분노감이 일어나서 이런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세계적인 선불교 스님의 틱낙한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화를 아이 다루듯이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이런 화를 잘 다스리거나 조절하지 못하고 밖으로 표출하게 되면 이는 분노 조절 장애가 될 수도 있고요. 이를 꾹꾹 누르고 이 화를 그냥 누르기만 하고 참기만 하면 우울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감정을 최근 가장 많이 느끼고 경험하셨나요?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이라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비판, 자기 부정, 자기를 아프게 하는 자책, 후회, 이런 감정들로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진 않았을까? 난 너무 게으른 건 아닐까? 등등 자기를 너무 아프게 하고 자기를 더 힘들게 밀어붙이셨던 건 아니었나요? 평상시 얼마나 나 자신에게 수용적이고 공감적이신가요? 혹시 수용과 공감을 해준다는 것 자체, 특히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실수나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나의 실수나 나의 문제점을 수용하고 내 마음을, 내 감정을 공감해준다는 것이 혹시나 잘못 해석하여 나를 합리화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으로 이도저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나를 내버려 두고 포기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시시때때로 느껴지는 다양한 나의 감정을 즉시로 잘 알아차리고 긍정적인 감정은 더 많이 느끼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주고, 내가 부정적인 느낌이 들 때는 이를 충분히 안아주고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는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고 행복을 자주 느낄 수 있는 사람인데요. 사실 사느라 바빠서 혹은 어린 시절부터 나의 감정을 누군가, 특히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반영을 받거나 같이 이렇게 나누었던 경험들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지? 그리고 이 감정은 무엇이지? 라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것 자체를 매우 낯설고 어색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감정의 표현을 외계의 또 다른 언어처럼 느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방송을 통하여 김영하 작가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는 글쓰기 강연을 할 때 짜증난다 라는 그 감정 단어를 금기시하고 다른 세부적인 다양한 단어들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어쩜 심리학자 같이 제 마음과 똑같았을까요? 저 역시 아주 오랜 시간 저희 상담 환경 속에서의 내담자들에게 혹은 저희 학생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적어도 많은 연습들을 시키곤 했는데요. 3가지 이상의 단어로 표현하기 연습을 좀 많이 시키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모르는 그 감정들, 우울감, 불안감, 분노감, 그리고 부적절감, 기타 등등의 감정들, 그 이면에 수치심, 죄책감, 이런 핵심 감정들까지도 나 자신,
그리고 타인이 그 감정을 알아주고 수용해주고 공감해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치료적이고 치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의 내면에 깊숙하게 있는 핵심 감정들은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표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감정들에만 꽂혀서 표출하기 바빴지, 사실은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준 경험이 사실상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복을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 시간 해야 되는 건 나의 핵심 감정, 내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수용해주며 내가 공감해주는 것부터 하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비록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느꼈다 할지라도 그 감정 자체에 머물러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그 감정을 유발시킨 타인의 세상에 대해 너무 집중을 하므로 초점이 빗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거야 라고 나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단정지어서 그냥 없애버려야 한 무언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피하셔야 되고 지양하셔야 합니다. 간혹 사람들 중에서 난 잘 부정적인 거 기억 안 나요. 부정적인 사건, 감정 기억 안 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속에서 잘 해소가 되거나 자고 일어났는데 자연적인 회복이, 치유가 일어났다면 그거야말로 회복 탄력성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간혹 우리가 살다 보면 빨리 잊어먹었지만 비슷한 상황에 똑같은 실수가 일어나거나 반복적인 문제나 오해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불편한 감정을 내 마음속에 담아놓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쩌면 이걸 빨리 잊어먹으려고 애쓰다 보니 이건 또 다른 회복 탄력성이라기보다는 회피성 혹은 망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아프고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내가 곰곰이 살펴봐야 하는데, 이건 나쁜 거야 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냥 외면해버리게 되면 이건 또 다른 의미에서 불현듯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되거나 비슷한 상황 속에서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뜬금없는 낯선 곳에서 갑자기 내 감정이 휘몰아쳐서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러지? 라고 하는 일들이 생길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즉, 막무가내로 안 좋은 감정들을 내가 담고 있는 자체가 힘들어서 빨리 잊어버리려고만 한다면 이건 또 다른 심리적 방어 기제인 회피에 가까울 수 있고, 이것은 회복 탄력성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나쁜 건, 아니 안타까운 건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 특히 화와 같은 감정을 잘 통제하거나 조절하거나 다스리지 못해서 투박하고 미성숙하게 표출되는 것, 이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지, 이 감정 자체는 나에게도 소중한 감정이고 나 자신을 내가 돌보아야 되는 신호이자 사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돌봐줘야 되고, 혹여나 혼자 하기 힘들다면 내 측근, 내가 신뢰롭게 생각하는 그 누군가와 함께 나누면서 같이 공감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부정적인 감정이자 화가 조금 더 부피가 줄어들고 색깔이 옅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요즘 시대는, 아니 물론 예전부터 그랬겠지만 특히 요즘에는 더 사람들의 온기와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가 참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면 참 좋겠지만 만약 그게 너무나 힘들다면, 그런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면 내가 나에게 먼저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정 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어플을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알아차린 내 감정들을 내가 먼저 들여다보고 내가 나를 위해서 조금 위로해주고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은 나 자신을, 내가 나의 삶의 주체성을 좀 더 부추기게 되고 회복 탄력성을 증진시켜 내 삶에 조금 더 행복감을 자주 느낄 수 있도록 이끌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감정과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많이 위로하고 수용하고 공감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꿈과 행복이 공존해 안 되는 건 없어 절대 너를 믿고 도전을 해 한국 열린 사이버대